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최연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1동, 3동 고대 성문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박명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당진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와 시정 방향을 논하기 위해 시정 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관내 관광지 현황과 호수공원 추진 현황 이렇게 두 건의 주제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위해 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우리 당진시에는 외목마을과 난지도 관광지 그리고 삽교 관광지까지 총 3개소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활성화 정책은 우리 지역의 상인들의 생존을 위한 고부가 가치 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당진시의 대외적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도 여긴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네, 화면 자료 보시면 관광지 홍보 집행 내역입니다. 전체 금액이 1억 4천만 원 집행됐고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관광지 3개소뿐만 아니라 또 장구항이나 신리성지, 줄다리기, 합덕제까지 다 포함한 홍보 내역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당진시 우리 관광가 홍보 예산이 전체 대비 1억 4천만 원 정도면 좀 홍보에 소극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고요. 저희 홍보 협력 담당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관광 홍보를 추진을 하고 있어서 관광 홍보 예산이 아주 많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죠? 지금 제가 보면은 이제 관광지 3개소 일단 집중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여기 포함된 거는 신리성지나 뭐 합덕제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된 전체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봤을 때 우리 시가 관광지 홍보에 대해서 소극적인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저기 지금 내용에 보시면 택시 외부 광고나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 관내 택시 홍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콘텐츠, 유튜브, 둘레길 홍보 영상 송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홍보 관련해서 보니까 대부분 지금 관내 홍보에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저런 홍보하는 거 외에도 저희가 한국관광공사하고 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홍보 협력 담당관하고 해서 보도기사라든지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취지가 이제 외부에서 관광객 유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 한다고 하면 좀 외부에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내역을 보면 대부분 이제 관내 홍보에 좀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중에서는 택시 광고만 관내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지 시청 유튜브 송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당지 시청 유튜브를 대부분 누가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관외 분들이 좀 많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좀 개선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네, 내년부터는 홍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관광가에서 이제 예산, 홍보 예산 같은 거 요구하실 때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요구해 주시고 이런 홍보 전략도 좀 취지에 맞게 좀 수정해서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료 내려주시고요.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그 다음은 이제 관광지 행사 예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관광지 관련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요, 3개소에 21억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요. 삽교 관광지에 12억 4,200만 원, 전체 예산의 한 59% 정도 집행됐고요. 반면에 나머지 관광지 외목마을은 6억 500만 원, 난지도 관광지 2억 5,9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는데 외목마을이나 난지도 같은 경우 해수욕장 운영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 행사 예산만 따져봤을 때 지역별로나 관광지별로 편차가 굉장히 좀 큰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행사 예산 집행이 좀 편차가 크고 좀 불균형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관광지별로 되도록 균형 있게 예산도 집행을 하고 분야별로 컨텐츠나 인프라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이 오는 숫자가 좀 다양하게 차별적이기 때문에 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조금 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물론 여러 여건을 따져서 좀 집중 투자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외목마을이나 난지섬 같은 경우 관광객도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좀 소외되고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우리 관광가에서 관내 관광지를 좀 전체적으로 좀 균형 있게 운영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로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을 추진을 했지만, 그 외에도 이제 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특히 외목이나 난지도 관련 사업을 올해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네, 과장님 그렇게 좀 잘 추진 좀 해주시고요. 네. 과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추가 질문을 위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앞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런 취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관광지 홍보가 조금 제가 봤을 땐 공격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좀 적극적인 유인책을 좀 펼쳐서 우리 지역의 상인들이나 이런 관광 산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달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행사 예산이 특정 지역에 좀 편중된다, 이 부분은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게 한쪽 예산이라는 게 한쪽이 튀어나오면 한쪽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외목마을이나 난지섬 같은 경우 좀 소외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 개선 의지를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 그 아까 표가 나왔었는데요. 사실상 삭교 관광지가 이 드론 라이트 쇼고 뮤직 페스티벌 2개예요. 그 전에는 없었죠. 그 전에는 사실상 이 드론 라이트 쇼를 하게 된 동기가 사실상 그 설명을 한참 끼는데요. 그 드론 라이트 쇼를 삭교천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충남이 관광이 상당히 취약해요. 당지는 더하죠. 당지는 관광 분야가 상당히 지금까지 뭐 개발된 것도 없고, 세 군데 관광지가 있지만 이 관광지가 뭐 충남을 대표하는 관광지도 아니고 다 소규모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관광 분야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런 쪽에 앞으로 더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작년부터 면천의 봄이라는 행사가 생겼는데, 예. 그 면천의 봄 행사가 당초 5억 정도 하는 행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지역별로 봤을 때 좀 예를 들어서 면천의 봄이면 뭐 다른데 또 여름도 있을 테고 가을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조금 시장님께서 좀 균형 있게 해주시면은 지역 좀 균형 성장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상 좀 또 보면서 축제를 했는데요. 이 남북권이 소외됐잖아요. 합덕, 순성, 뭐 우광, 면천. 이 해안가로는 투자 유치가 많이 되고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쭉 다녀보면 이 남북권에 소외된 걸 어떻게 살릴까, 그런 걸 고심을 많이 하죠. 이 또보면천 축제를 해서 대성공을 했는데, 사실상 면천 읍성에 근대 건축물이 있는 게 이제 면천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 근대 건축이라는 거는 과거 건축도 아니고 현대 건축도 아니고 그런 아기자기한 건축물이 있는 거를 아직까지 못 살렸죠. 그거를 이번에 이제 살려서
MZ 세대들이 와서 신기하잖아요. SNS 많이 퍼지면서 평일도 많이 와요. 그 MZ 세대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역적으로 이제 행정에서 안배를 해야죠. 특정 지역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쪽에도 지들이 안배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진 관광지 관련 정책은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며 우리 시의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만큼 당진시에 적극적이고 좀 균형 있는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호수공원 추진 현안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오전에 김선호 의원님께서 호수공원 관련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좀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호수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신 이후에 먼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3개 예비 후보지 중에서 대덕동 일대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셨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저희 당진시 의회도 호수공원 조성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타 지자체 호수공원을 방문하고 각종 시민 의견도 수렴해 왔는데요. 이처럼 시민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또 일각에서는 일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앞에 김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호수공원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당초에 이제 332억 원을 산정했다가 현 시점에 와서 또 612억 원으로 대폭 증가됐습니다. 이는 이 사업 시작 전에 기초적인 이 토지 보상조차도 수요 예측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토지 보상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토지 보상이라는 것은 실제 감정 평가를 해봐야 알잖아요. 이 결과는 당초 이제 네. 330억 나온 이유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예. 모든 행정에서 그 추측을 하죠. 추측을 해서 예상 가격이 얼마냐, 그거를 추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KDI 이 기법이라고 해서 모든 도시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그 시설을 할 때는 KI 기법에서 KDI,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 공시가의 3배 정도로 이렇게 전국이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지역을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600억 정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 토지 가격이 상당히 오른 것 같아요. 그 감정평가사가 이제 주민이 선택한 감정평가사, 시에서 선택한 감정평가사, 또 도에서 선택한 감정평가, 세 개사가 평가에서 중간 수치를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높아져서 감정평가 결과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토지 보상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협의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예. 토지 보상 협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60명 토지주한테 다 통보가 됐죠. 감정평가 결과가. 그래서 30몇 명이 지금 신청이 돼서 아까 얘기한 대로 126억이 그 보상이 나갔죠. 나갔고, 이 보상이 안 되면, 만약에 협의해서 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야죠. 예. 그 토지 보상이 수용-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진행돼야 나머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정 기간 정해서 안 할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스에 상관없이 수용 절차를 밟아야죠. 또 이 호수공원 전체 조성비가 이 당초에는 이제 800억 원 정도 투입된다고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지금 토지 보상액도 좀 상승했지만 앞으로 이 물가 상승을 고려해 봤을 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시는지 답변 좀 그거는 부탁드립니다. 실시 설계를 해봐야 돼요. 지금 설계 중이니까 그 설계를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또 주민 공청회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 공청회에서 그게 확정이 되면 별도의
이 사업비를 산출해야죠. 그래도 지금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금액은 좀 뽑아 놓으시지 않으셨나요? 먼저 그 800억 중에 340억 나머지가 이 공사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먼저 추측했을 때. 예, 그러면 한 1,000억은 넘어가는 금액이 나오겠네요. 예. 예. 지금 이렇게 사업비가 좀 점점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좀 우려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전체 재원은 좀 한정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곳을 찌르면 한 곳이 튀어나온다고, 이 호수공원에 1,00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할 만큼 그만큼 이제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따져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가스공사 또 한전, 현대철 그렇게만 해도 한 600억이 돼요. 600억이 되는데 사실상 호수공원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늦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2011년도에 기획정책실장 할 때 울산 대공원을 가서 5시간 조사하고 이철환 시장님한테 사무관 이상은 울산 대공원을 봐야 됩니다. 당진의 미래를 그리려면. 그래서 사무관 이상이 다 가서 울산 대공원을 봤죠. 보고 태호강 공원도 다 보고 해서 그 당시에 특별회계로 60억을 뽑아놨었어요. 시장님하고 제가 그 90호기 특별지원금 가지고 60억을 토지 매입을 했었고, 또 수청 일지구 이쪽을 50만 평을 한꺼번에 개발하면 5만 평이 나와요. 녹지 지역이. 그래서 5만 평하고 토지 매입하면 20만 평 호수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야 당진의 미래가 있습니다. 해서 그때 준비를 다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때 못했죠. 만약에 그때 호수공원을 했다 그러면 진짜 당진이 아름다운 도시가 됐죠.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죠. 예.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좀 연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 상생 협력금을 자발적으로 마련하겠다 해서 지금 기업 이름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뭐 현대제철, 한국가스공사, 한전, JN텍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발적인 지역 상생 협력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협의가 된 건가요? 예. 아까도 했지만 가스공사는 받았잖아요. 네. 사실상 그것도 제가 오송에서 가스공사 본부장을 미팅을 해서 담당과에서 어렵다 하는 게 했는데 본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담판을 쳤죠. 그래서 받았고, JN텍도 사실상 못 받는 거였었어요. 50억. 그런데 기술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협의해서 50억도 추가로 확보를 했고, 또 한전에 500을 받기로 했었는데 250억만 받고 250억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권익위하고 다 협의가 됐고 12월 18일 날 MOU 체결해요. 그래서 250억을 본 예산에 지금 세입으로 잡았고, 또 현대제철 200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현대제철하고 협의가 됐고, 그것도 현대제철 받을 금액이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600억이 넘죠.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 200억을 준다고 하는데, 예. 그게 어떤 비용인지. 그게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을 현대제철에서 해주기로 했어요. 시어구. 그런데 만약에 현대철 200억을 받아서 청소년 수련관을 한다 그러면 이 지원이 없어요. 국도비 지원이 제로.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해서 왜 국도비를 받아서 청소년 수련관을 하면은 플러스가 되는데 그렇게 하냐 해서 현대제철에서 받는 돈은 빼고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을
국도비 받아서 하겠다 해서 100억이 확보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은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현대제철하고 협의를 해서 이 청소년 수련관을 해 주시는 거를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니 호수공원에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하고 협의가 됐죠. 예, 물론 이제 시장님 말씀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이제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시장님도 뭐 듣는 얘기가 많으시겠지만 저희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면 당초 예를 들어 현대제철이 청소년 수련관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병원 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좌초되면서 그걸 대체해서 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병원 MOU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원대로 가는 거죠. 병원은 병원대로 네. 하고 이거는 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오너하고 얘기가 되고 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 얘기 못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시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구두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호수공원 조성하는데 상생 뭐 협력금을 주겠다 하는 어떤 뭐 협약서나 지금 이런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당초에 네. 청소년 수련관 해주는 것도 협약서가 없죠. 구두로 한 거죠. 아니 당지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협약서 한 장 없이 아니, 지금 그거는 사업 계획을 전임 잡는다는 게 저 시장 때 이해가 그렇게 좀 안 했어요. 돼가지고요. 전임 시장 때 협약서 없이 그렇게 했죠. 한 거를 제가 현대제철로 협의를 했죠.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업들도 뭐 상황이 이렇게 넉넉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업 상생 협력금, 뭐 또 공모 사업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공모 사업도 제가 구체적인 계획은 좀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 공모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호수공원에요? 예, 호수공원에 사실상 호수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키즈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또 도서관도 계획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이 공모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청했나요 공모 사업? 네? 신청돼 있나요? 앞으로 해야죠. 그 국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도서관도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다. 예, 그러면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차질 없이 되는 걸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앞으로 이 호수공원 관련해서 뭐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 시장님께서 좀 이런 시민 여론도 좀 수렴을 좀 해주셔서 사업 계획에 좀 반영을 하시는데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지시의 주요 관광지 현황과 호수공원 조성 사업에 관하여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시 관광산업은 고부가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행정의 관심과 균형감 있는 정책을 요청드리며 호수공원 조성 사업 또한 시민 정주 여건을 위한 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과 당진천 침수 피해 등 여러 현안을 감안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명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